안녕하십니까? 기업자원 통합관리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업자원 통합관리의 기초에 해당하는 이론적인 부분은 모두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자원 통합관리의 그 자격증 내용 중에 여러분들 앞에 첫 시간 수업에 그 설명을 들었지요. ERP 정보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 여기에는 4개의 부문이 있습니다. 4개의 부문이 있다는 말은 4개의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ERP 정보관리사 회계라는 자격증, ERP 정보관리사 인사라는 자격증, 이렇게 해서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 4개의 내용이 이론 20문항, 그 다음에 실무 20문항 해서 이제 이론과 실무를 2급에서는 60점 이상, 1급에서는 70점 이상 합격하면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론 20문항 중에 경영혁신과 ERP라는 부분은 각각 모든 자격증의 4문항씩 20점을 차지하고 그 외에 이제 각 분야 회계시험이며 회계, 인사시험이며 인사 요 이론 부분이 16문항 80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1차시 수업부터 11차시 수업까지 했던 모든 내용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영혁신과 ERP라는 부분에 들어가고 4개의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공부해 놓으면 자격증 4번 칠 때 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문항이 좀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20점이나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5시간 동안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했던 내용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선생님 설명 부분이 문제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앞부분에 설명하지 않았는데 기출문제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선생님이 새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RP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개학한 이후에 수행평가를 치고 1차 지필고사를 칠 때 이제 이 문제에서 활용이 될 겁니다. 뭐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배운 부분은 문제 유형이 이 기출문제 유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혹시 문제풀이를 듣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차시를 다시 한 번 더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2018년 3회 기출문제입니다. ERP 구축 방법 중 분석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ERP 구축 방법 기억나십니까? ERP 구축 절차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석 단계는 우리가 ERP를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의 업무를 파악하는 겁니다. 현재의 업무라고 해서 as is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업무를 파악해서 우리가 ERP 도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을 신경을 써야 하는가라는 것을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미래 업무를 도출해냅니다. 끄집어냅니다. 미래의 업무라고 해서 tomorrow be라고 해서 to be라고 하는데요. 분석 단계에서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설계 단계에서 우리 미래의 회사는 이렇게 업무가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도출했을 때 그럼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ERP 패키지,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 기능하고 우리 회사의 미래 업무하고 이제 비슷한가 다름에 얼마나 다른가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거 차이를 분석해야 우리가 이 패키지를 따라가기 위해 업무를 바꿀 건지 아니면 업무를 위해 패키지를 바꿀 건지 이런 걸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갭 분석이라고 합니다. 갭이란 말 알죠, 여러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패키지 기능과 우리 미래 업무가 차이가 나는 것을 분석한다고 해서 갭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축 단계에서는 이걸 단위 모듈화 시켜서 만들고 테스트하고요. 구현 단계에서는 실제 시스템에 직접 집어넣어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자, 문제 돌아갈까요? 문제에서
첫 번째 단계인 분석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분석 단계는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현재 업무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중요한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맞죠? 그럼 갭 분석은 언제 한다고요? 네, 설계 단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번 다음 보기 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건 앞부분에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평가 문제를 하면서 한번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RP 도입의 성공 여부는 땡땡땡을 통한 업무 개선이 중요하며 업무 개선, 이것은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 같은 주요 성과 측정지의 극적인 개선을 위해 업무 프로세서를 급진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업무 프로세서를 급진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영어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는 리엔지니어링. 그래서 업무 프로세서 재설계를 우리가 BPR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ERP를 도입하면 뭐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나? 1. 리드 타임 증가, 2. 결산 작업의 단축, 3. 고객 서비스 개선, 4.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자, 벌써 답을 찾았나요? 다 맞는 것 같다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리드 타임이라는 것은 생산을 시작해서 완성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산 리드 타임, 그 다음에 발주, 물건 주문을 시작해서 창고에 입고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류 리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리드 타임은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그렇죠. 짧아야죠. 이 리드 타임이 짧아야 물건이 더 많이 빨리 생산되고 결국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 ERP를 도입했을 때 리드 타임이 증가하면 안 되고 리드 타임이 감소한다고 해야 ERP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리드 타임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걸 찾으니까 1번이죠. 4번 넘어가겠습니다. ERP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주요 요인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자, ERP를 잘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첫 번째, IT 중심의 프로젝트로 추진하지 않도록 한다. 맞는 것 같나요? 그렇죠. ERP가 전산화되어 있다고 해서 컴퓨터 잘하는 사람끼리 모아놓으면 절대 안 된다. 업무자 중심으로 모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최고 경영층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맞습니다. 최고 경영층에 관심이 있어야지 성공합니다. 세 번째,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ERP는 통합 업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이란 말이 나오면 틀리고요. 통합적이란 말이 나오면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 방식만을 그대로 시스템으로 잘 반영하도록 한다.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ERP를 하는 이유는 현재 업무 방식이 아니라 BPR을 통해서 업무 개선을 하고 그것을 ERP에 반영해서 ERP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하면 우리는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답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상용화 패키지에 의한 상용화가 뭐냐면 상업적으로 돈 주고 파는 패키지를 얘기합니다. 돈 주고 사는 패키지. 상용화 패키지에 의한 ERP 시스템 구축 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시스템 공급자와 기업 양쪽에서 참여하는 인력의 역량이 있어야 될까요? 역량이 없어도 될까요? 그렇죠.
둘 다 인력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 ERP를 공급하는 사람이나 우리 회사 사람들이나 여기에 ERP를 도입하고 사용할 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인력 보유 여부. 이거 앞에서 푼 문제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가 ERP를 도입한다고 해서 자체 개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 개발 인력은 우리 회사가 보유할 필요 없이 시스템 공급자에게 의존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제품이 보유한 기능을 기업의 업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에 대한 요인. 기업의 업무 환경과 기능을 잘 적용해서 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ERP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반복적인 교육 훈련. 그렇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공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체 개발 인력 보유는 필요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 중 베스트 프랙티스 도입을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은 무엇이냐? 자,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것은 모범적인 업무 관행을 말합니다. 회사가 이런 모양으로 업무를 해야 바람직하다라는 걸 말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기존의 업무를 재설계하는 것이 BPR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4번입니다. BPR을 실시한 후에 이에 맞도록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면 1번처럼 BPR과 ERP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렵다. 이럴 경우 ERP 패키지에 맞추어서 BPR을 추진하는 방법도 세 번째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서 ERP 패키지를 수정하게 되면 결국 BPR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BPR 없이 ERP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3번입니다. 7번. 자, 다음 중 ERP의 특징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통합 업무 시스템으로 중복 업무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합 업무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2.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동적으로 가공된 데이터가 저장된다.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 기억납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죠. 하지만 틀린 말은 뭐냐면 여기에 가공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에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가공되지 않은 이 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각 부서에 맞게 가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가공된 게 들어가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갖고 왔을 때 가공의 형태가 자기 부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4번 또 한번 볼까요? 각종 업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정보 공유에 용이합니다. 그렇죠. 각 데이터를 하나의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다양한 운영체제 하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가공된 데이터가 아닙니다. 자, 오늘 가장 긴 시간을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풀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준 수업 지도안 보고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도 한번 더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